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으로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신약성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4차 산업의 발전이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질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업을 다시 살펴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다시 얘기하면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생겨난 새로운 경제체계인 긱경제는 노동가치가 낮아지는 바로 이때에 등장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앞선 2주 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그 내용을 되짚어보면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가 필요할 때만 구인을 요청하여 유연하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높은 장벽의 시장을 낮춰준 것이 바로 긱경제였죠. 다시 말하면요, 언제 어디서든지 노동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시간에 알맞게 일을 하면서 개인의 삶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하나의 장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임시직이라는 이름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게 만들었고 고용과 소득 불안정을 지속시키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 것과 다름이 없죠. 즉, 고용의 안정화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의 불안정이 곧 심리적 불안정으로 만들어내면서 삶의 평화를 깨뜨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삶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삶의 안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삶이 흔들리게 되면요, 그 삶의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임시직이라는 이름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고용과 소득 불안정을 지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고용 안정화가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삶의 평화가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요즘 긱경제의 단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죠. 본래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홍보하며 판매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캐라고. 부캐. 부캐릭터입니다.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인정시켜서 내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전문성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부캐릭터.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참으로 신선합니다. 유쾌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장르에 여러 직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우리도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전반적인 조건을 보면요, 그 첫 번째 캐릭터, 바로 본 캐릭터가 본 환경에서, 본래의 환경에서 완벽하게 소화될 때에 두 번째 캐릭터도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긱경제의 일자리는
자신이 완벽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원래 일하고 있는 자신의 본 캐릭터에 충실하면서 부캐릭터를 만들어서 일한다. 그럼 최고죠. 최고의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부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업에도 그렇게 잘 힘을 쏟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완벽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절대적인 불리한 입장에 사회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화려한 단면만 보고 대박의 꿈을 부풀어서 섣부르게 이 깃경제에 나섰다가 본전도 찾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목회 서신 중 한 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 조언을 하는 한 통의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함으로써 목회를 바라보며 조언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4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무를 다하라. 뭐라고요? 직무를 다해라. 이 직무를 다하라는 언급 속에 전문성을 다지라는 하나의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보편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특히 오늘의 사회에서는 본업 외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명 부업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왜 부업을 통해 또 다른 자기의 수입을 늘려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부업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이유. 본업에서만 받고 있는 그 급여로서 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일, 또 다른 부업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본업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 전문성이 있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부업은 전문성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전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일을 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두 번째 일, 즉 부업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라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깃경제의 일자리 자체가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극히 단면적인 것만을 볼 때에 전문성 없이 뛰어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만 실상 그 일에 뛰어들면 전문성 없이는 성공궤도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인구직 사이트를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등과 같은 이 구인구직 사이트 말입니다. 이 사이트를요, 보면 대부분 마케팅과 IT 계열의 직무를 원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세 직무를 보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를 만들고 그에 맞는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봅니다. 즉
본업에 덧붙인 그 부업이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직무의 상세 내용을 보면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직무가 있는지 말입니다. 직무의 상세 내용.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현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 직종에 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굳이 내가 여기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은 없을 수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저는 없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본업이 저의 직무거든요. 그런데 한번 돌아서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지 말입니다. 그 직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직무를 다른 직업과 연결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본업을 통해서 또 다른 부업, 그 안에 또 다른 부업, 또 다른 부업 계속 펼쳐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 등극해야지만 인정받고 그것에 맞는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업종에만 매달리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다른 직무에 대한 내용들도 파악을 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그 본업의 일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문성 없이는 나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성서적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적 관점으로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조언합니다. 그중 한 부분이 바로 신중과 고난입니다. 뭐라고요? 신중, 고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신중과 고난은 언제 어디서든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적 관점으로 조언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오피스에서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사업적 관점으로 또는 업무적 관점으로 또는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회사를 돌보고 직원을 돌보아서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한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 관점으로 충고하는 이 어드바이스와 상사가 하는 이 어드바이스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 동일하다는 것이 바로 신중과 고난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을 해요. 신중하지 않으면 실수하죠.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고난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에서 신중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네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네페라는 단어는요. 근신하다, 깨어있으라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요. 조정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를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내 삶과 일과 사회 속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뭘까요? 고난은 카코파테인이라는 헬라어로 고난을 이겨내라, 어려움을 이겨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신중과 고난 이 두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모든 일에 섣부르게 행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이 신중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직장 상사가 나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중하라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함께 이겨내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조정해보라는 겁니다. 타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어렵겠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자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도 회사도 이 사회도 우리가 다 속해서 살아갑니다. 속함에 있습니다. 속함 속에 있죠. 근데 그 속함 속에서 우리가 신중하지 않은 삶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삶의 사회 속의 전문가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문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몸으로 부딪힐 때에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4년의 시간이 들지만 그 사람을 한 직무의 전문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한의 시간이 들어간다. 다시 볼까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4년의 시간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 이 4년의 시간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합식 2년의 시간을 공부한 이후에 대학을 들어가죠. 대학에 입학을 하죠. 보편적으로 뭐 전문대를 간다 그러면 2년에서 3년입니다. 그런데 4년제를 간다 그러면 그 4년의 시간이 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전공 과목을 위한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 전공 과목을 그 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오면 그 사람은 사회 초년생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직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 속에서 그 사람을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 무한의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전문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의 일을 파고 들어가면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일에 대한 자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 일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마스터 또는 덕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스터 or 덕터. 마스터가 뭡니까? 덕터가 뭡니까? 의사이고 전문가를 뜻합니다. 그 분야의 최고를 뜻합니다. 그런데 기경제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뛰어들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전문적인 공부를 해라. 전문적인 직무에 학업을 해라. 그래서 직무교육에 있고 직업교육센터가 있다라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인터넷만 뒤지면 구글만 뒤지면 다 그 전문적인 지식이 나오니까 손쉽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투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학습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몸으로 부딪힐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경제에서 이러한 면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감추고 사람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겉에 화려한 모습만 보고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 하나같이 그 화려한 모습만 보고 달려간 이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인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꿈을 꾸고 왔는데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보편적으로 한 사람이 한 직장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업무를 한 뒤에 이직이나 승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죠.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를 해요. 토익 공부도 하고요. 토플도 하고요. 오픽도 하고요. IELTS도 하고요. 특히 뭐 언어 같은 모든 대부분 언어 공부를 합니다. 뭐 HSK도 자격증 따기도 하고요. JPT도 따기도 해요. 그리고 그에 뭐 캐드도 하고 일러스트도 하고 인디자인, 어도브 프로그램 다 한다고 합니다. 엑셀, 파워포인트.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내가 이직하고자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요. 신입도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직무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 보세요. 어느 회사든지 어느 사회든지 전문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전문가를 원하고 있어요. 아무리 신입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그 일에 대한 전문가, 직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입이라고 해도요. 결국엔 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경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전문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성이 없이는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모두 갖고 있어요. 그 작은 것들을 모두가 갖고 있는데 그 작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습득하고 몸으로 부딪혀 나가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릴 때에 나의 전문적인 직무를 다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문적인 직무를 다 해야지만 우리가 전문가임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본문 하반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뭐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제대로 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이해해야 합니다. 5절 거꾸로 볼게요. 내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직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책상이 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장문의 글을 어느 한 신문사에 보낸 것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어느 날 무더울 때 모두가 휴가를 기대하고 있을 때에 마침 회사에서 휴가 일정을 잡으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행복에 찬 비명을 질렀죠. 각자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서 휴가 계획을 제출하고 결제를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휴가계를 적어서 제출했는데 상사가 부르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직속 상사와 일정이 겹쳐서 그런데 좀 조정하면 안 되겠어? 어떡합니까? 직속 상사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뭐 보편적인 직장에서는 그냥 대부분 다 같이 가도록 하지만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었나 봅니다. 아쉽게도 조정해서 다시 제출하고 결제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휴가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잘 다녀오겠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받은 휴가비를 받아가지고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휴가를 잘 보내고 복귀날이 되어서 말끔하게 차려입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주지만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미덥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 주 전만 해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눈길을 피하면서 말을 꺼내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내가 앉았던 그 자리를 찾는데 책상이 사라져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혹시 한 주 만에 배치가 바뀌었나 해서 사무실을 둘러보니까 그 전에 배치와 똑같았습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상사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자네 아직 공고 못 봤어? 홈페이지도 확인도 안 하고 온 거야? 자네 해고됐어. 참 사람이 눈치가 없어서 영원.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제가 왜 해고당해야 됩니까?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네를 내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 그러니까 자네가 일을 잘했어야 말이지. 직무도 이해 못하면서 자리에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는가.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자네 일을 대신해 주는 거 알아? 미안하지만 나는 자네하고 더 같이 있고 싶지만 회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네. 그랬던 겁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잘해준 것, 저를 마음 상하지 않게 잘 내보내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직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었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 한 이슈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직무가 무엇일까요? 그 직무는 임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무는 내가 해야 할 일의 상세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상세 내용을 적어볼 수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직무를 자세히 적어보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대부분 인수인계전에나 써볼 법하죠. 그런데 자신의 직무를 한 번쯤은 정리하면서 써보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어떠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거꾸로 얘기하면 너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일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전문가가 있듯이 전문적인 직무를 해야 합니다. 전문적 직무를 하지 못하면 다른 이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기경제 사회에서는 그 전문적인 직무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죠. 아무리 작은 업무라고 하더라도 보잘것없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면 같이 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올바른 전문적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헌신과 노력이 필수 요소로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헌신과 노력이 필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신과 노력이 필수가 되지 않는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자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일.
그렇다면 그 전도자의 일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전도자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기반으로 디모데가 있는 함께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회적 인물들 디모데가 섬겨야 할 많은 이들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디모데가 보여야 할 전도자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전도자의 업무는 무엇일까요? 전도자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사회가 원하는 것처럼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그 일을 아무런 문제 없이 이어서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 전문적 행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일하는 나와 저와 세상에 많은 이들이 일하는 그 회사에서 직급이 있잖아요. 상사들 있잖아요. 그 상사가 없더라도 내가 그 일을 이어서 바통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 행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일입니다. 그만큼 전문가를 원한 것이 오늘의 사회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죠. 택배가 제일 쉬워 보이지만요. 이들도 전문가가 아니면 빠른 시간 안에 배송할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이들은 길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택배는요. 길에 대한 전문가예요. 어느 길을 가야 신호를 덜 받고 어느 길로 가야 1분이라도 더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비단 택배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특히 상담 업무를 하는 사람들, TM을 하는 사람들, 텔레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그날 아침에 또 그날 오후에 교대 업무를 하면서 자리에 앉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스케줄러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을 해야 더 빨리 그 일을 마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업무를 통해서 수당을 올릴 수 있는지 오늘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죠. 수당, 인센티브라는 것. 그래야지만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빠르게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행함.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덴마크의 물리학자인 닐스 보어는 전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란 좁은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를 경험한 사람. 뭐라고요? 좁은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를 경험한 사람. 즉,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오류를 범해야지만 올바른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그 방법으로 인해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문가를 앞에서 master or doctor라고도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말로 expert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으로 모두가 전문가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진짜 전문가는 그 업무에서 그 직무에서 하고 있는 일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실수를 하면서 그 오류를 줄여나가는 그 방법을 터득하며 배운 사람이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문가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오류를 범하고 많은 실수를 하면서 방법을 터득하고 그 오류와 실수를 줄여나가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돌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 그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전문가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한 상태에서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더 크게 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는 전문가를 원합니다. 물론 그 전문가가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 모든 분야를 다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직무에 대해 그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그 업무, 그 직무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경제에 직접 참여하고 그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전문가가 되고 나서 부캐를 만들길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잘 이루어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서 나에게 그 옷을 입힌다. 그러면 본업도 부업도 또 다른 부업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망가지면요. 그 다음 것도 망가지고요. 그것이 망가지면 또 다른 것도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것이 오류가 생기면 첫 번째 것이 실수가 생기면 두 번째 것도 오류가 실수가 생기게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그 본업에 충실하고 익스퍼트가 되고 전문가로서 직무를 다 하게 되면 오류를 줄이고 실수를 줄여나가면서 신뢰를 만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경제에서 두 번째 캐릭터인 부캐를 만들더라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문가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직무를 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직무를 다할 때에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겠지만 그것을 이겨내야지만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날 이 사회의 기경제 사회 속에서 기경제가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나에게로 와. 그러면 성공시켜줄게.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줄게.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런데 정작 발을 들이면 어려움 때문에 본업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무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자의 일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본업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 직업에, 그 직종의 전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신중하고 그 일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며 직무의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서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고를 한 것처럼 사회의 많은 이들이 전하는 그 충고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충고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서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이름을
떨치고 또한 또 다른 부캐릭터를 만들었을 때에도 노력과 헌신으로 성공의 궤도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그 앞길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기경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 일에 직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중하게 다가가며 어려움을 이겨내어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